안녕하십니까, 정서용입니다. 7강은 온실가스 감축과 NDC 실현, 특히 구체적으로 파리 협정 제4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강의에서는 NDC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강의에서는 그런 개념의 이해에 바탕을 두고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리 협정 자체에 기반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NDC와 관련된 파리 협정에서 중요한 조항은 파리 협정 제4조입니다. 여기에서는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행 방식은 어떻게 되고 상향 주기는 어떻게 되고 국가별 유연성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그것들 정리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파리 협정 제4조의 주요 원칙은 장기 감축 목표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적 넷제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워딩들을 제가 조금 더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건데, 넷제로를 지향을 하면서도 탄소 중립적으로, 탄소 중립은 약간 좀 상세를 인정을 하면서 좀 더 유연성을 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적 넷제로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좀 맞을 거는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역시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파리 협정에 있는 그 여러 문구들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최대한 반영을 한 그런 결과이기는 하지만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가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양보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것보다는 조금 변형된 형태로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 장기 감축 목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 보시면은 궁극적으로 2도씨, 1.5도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목표, 감축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국가들이 생각할 때 감축 목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의무적인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런 워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국가가 NDC를 제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NDC는 몇 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형평성과 국가별 여건을 반영하게 되어 있고, 특히 감축이란 2도씨, 1.5도씨 목표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사실은 파리 협정 제2조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은 온실가스 감축, 적응, 그 다음에 재원의 흐름, 세 가지가 목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2도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직접적인 것은 역시 감축이죠. 그렇죠? 그래서 감축 실행의 핵심 설계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 목표가 이번 세기 중반까지라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넷제로를 만드는 거다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 단 파리 협정 표현에서 a balance between anthropogenic emissions by sources and removals by sinks of greenhouse gases. 요거는 뭐냐면 넷제로 개념보다는 약간 탄소 중립의 개념에 가까운 거다. 아까 제가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거 문구를 이제 파리 협정 문구인데, 요거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넷제로를 달성한다 그러다가 탄소 중립으로 그 다음에 바뀌었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나라 정책들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계 근거는 2030년까지 약 50%를 감축해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2025년이기 때문에 2030년 하면 지금 5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어떤 단기 목표 같은데, 사실 이게 처음 논의가 됐었던 때가 언제냐면 2008년, 2009년 이때부터 2030년, 2050년, 어떻게 보면 2030년은 중기 목표이고 2050년은 장기 목표, 단기 목표는 2010년 뭐 이런데 지금 세월이 좀 흐른 거죠. 그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엔디스를 요즘에 제출하는 나라들은 타겟 이어가 2030년까지 몇 퍼센트 된다가 아니라 2035년까지 몇 퍼센트 하겠다, 이런 것들로 바뀌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계 권고에 따라서 지금 엔디스를 계속 상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배출량은 흡수량이 되는 상태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래서 기후가 안정화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참여, 이제는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귀가 따가우시죠? 모든 국가의 참여가 중요하고, 모든 당사국은 엔디스를 만들고 그걸 이행을 하고, 필요하면 5년마다, 필요만이 아니죠,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모든 국가이기 때문에 선진국, 개도국 모두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목표 수준과 방식은 앞에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다를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면 좋겠지만, 너무나도 의욕이 강하면 오히려 일이 추진 자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국의 여건에 따라 자율 설계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라든지 유엔이라든지 아니면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들이 그런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국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합시다, 이런 노력들을 계속을 해서 진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현재는 보편적인 참여를 하고 있지만 유연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5년마다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년 주기 제출 및 5년 주기로 제출 및 갱신의 의무가 있고, 점진적 상향, 그걸 영어로는 프로그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NDC는 2020년, 그 다음에 2차 NDC는 25년, 올해가 25년이네요. 그 다음에 3차 NDC는 2030년 해서 기후행동의 연속성과 진전 확보가 되면,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 세계에 하나의 어떤 기후변화 대응 계획은 없지만, 각 국가들별로 그래도 주기별로 뭔가 이렇게 되면은 정보도 공유하고 평가도 하고, 그러면 점점 전 세계적인 정보도 같이 엮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절차를 잘 지키다 보면은 뭔가 내용 자체도 방법론이 비슷해지겠죠. 그죠? 그럼 점점 국제사회에서 하나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러한 결과를 나중에 가면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후행동의 연속성과 진전을 확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축 목표를 이행하는 수단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제시하면 그 다음에 뭘 하지? 이거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보시는 경우가 있고, 여기 보세요.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산업 및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산림보전 흡수원 확대,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그 다음에 협력적 접근법, 탄소시장, 이런 얘기들 개별적으로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정부만 하더라도 미국하고 무슨 배터리 보조금 문제가 어떻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공급망 문제다 막 이렇게 걱정하시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시면은요, 많은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소비자로서 다루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이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들, 특히 나라에 따라 그 수단들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은,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면 그것만 봐요. 무슨 자동차 회사의 뭐만 보고 그냥 자동차 업계만 보시는데, 사실은 이런 기후변화 문제는 굉장히 포괄적인 종합적인, 뭐라고 말씀드렸죠? 탄소 중립 경제 성장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후변화 측면에서 봐야 되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산불 나면 여러분들 무서우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실지. 근데 거기에는 제 바람은 하나 더 있습니다. 항상 그런 보도가 나오거나 정부에서 뭔가 발표를 하실 때 산불이 이렇게 해서 면적이 얼마가 소실이 돼서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가 났다 라는 것까지 같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산불에 대한 대응이 단순히 재해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사실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교토정서 이행이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했던 이유가 뭐냐면, 캐나다에 산림이 굉장히 많은데 한 해 그 산림이 산불로 인해서 소실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교토정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큰 픽처를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올해 산림에서 이런 소실이 있었으면 다른 데서도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볼지를 봐야 되고, 산림은 우리나라에서 면적이 적으니까 흡수량이 적지만 개도국에 가면 산림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 가서 우리나라의 노하우를 발전을 시켜가지고 그쪽에 가서 더 많이 해야 되겠다든지,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죠. 태양광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고비 사막에 가서 태양광과 풍력으로 여러분들 전력 생산하면은 그 생산량이 한중일 현재 전력 생산량보다 많다는 거 아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거기 가서 뭔가 몽골 정부랑 협력을 해가지고 이게 슈퍼그리드 뭐 이런 걸 할지 말지, 이런 정무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 하면은 굉장히 큰 경제적인 기회도 생기겠구나. 그래서 2도씨, 1.5도씨 목표도 달성하면서 할 수 있겠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감축 목표 이행 수단 차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은 우리의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과도 굉장히 유관하다. 그런 것들을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별로 차별화는 되어 있다. 왜냐하면 선진국은 좀 여력이 좋으니까 빠르고 강력하게, 개도국은 유연한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 개도국의 재정 지원도 좀 해주고 국제적으로도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형평성과 책임을 조화시킨 구조가 파리협정 제4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 공부하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파리협정 제4조는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중심 조항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감축과 적응과 또 다른 온실가스 재원의 흐름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도씨와 1.5도씨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티게이션 차원에서 NDC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4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행 방식은 다양하며 국가별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고, 넷제로는 전 지구적인 공동 목표입니다. 어느 한 나라 넷제로만 되는 건 아니고, 그거는 NDC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다 모아서 궁극적으로는 전 지구의 공동 목표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서 국내에서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도 달성할수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시장이 개척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도 크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의 그 성과에도 더 추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인센티브도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게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개도국은 요청만 하면 안 되고요. 자기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야심차게 기후변화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는 국제협력 메커니즘과 탄소시장 제도, 즉 파리협정 제6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